여러분 안녕하세요. 헬스조선의 건강똑똑 라이브 13번째 편, 이 키성장 편을 진행하게 된 헬스조선의 이금숙 기자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등교도 안 하는 날이 많고 또 집콕 생활이 늘면서 이 어린이들의 생활 패턴이 뒤죽박죽 됐습니다. 수면 습관이 엉망이 됐다는 부모들의 성토도 많고 또 바깥 활동이 크게 줄어서 살찐 어린이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키성장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어린이 키성장과 수면에 대해서 이 국내 최고 전문가시죠. 이 분당차 여성병원 소아청소년과 최규영 교수님, 또 정모경 교수님을 모시고 키 성장과 소아 수면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제가 질문에 앞서서 이제 두 교수님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교수님께서는 분당차 여성병원의 이 소아청소년과 이제 그 소아청소년과 그 재임 중에 계시고요. 중앙대 의대를 졸업하셨고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이시면서 소아신경학 분과 전문의이십니다. 제 또 옆에 계신 그 정모경 교수님께서는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시면서 소아내분비학 분과 전문의이십니다. 오늘 교수님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의 이제 생활이 막 뒤죽박죽 되고 그러면서 이 소아 성장, 또 키 성장, 그다음에 수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궁금증들이 많고 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또 관련해서 제가 좀 대신 여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 유행이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아이들의 건강 진단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이제 우리 코로나19가 많이 이제 퍼지게 되면서 학교고 유치원이고 다 문을 많이 닫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건강에 좀 더 엄마들이 신경도 쓰고 또 마스크도 잘하고 다른 때보다 손도 이제 싹싹 씻고 맞아요. 손은 예. 잘 씻어요, 정말.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이제 소아과 영역에서는 감염성 질환, 뭐 쉽게 얘기해서 감기. 뭐 감기, 설사, 뭐 그런 것들이 계속 1년 내내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확실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예. 병원에 오는 예, 환자들이. 그래서 그런 우리 뭐 감기라든지 설사병 그런 거 측면에서 본다면 야, 이거 건강이 좋아진 거 아닐까? 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아이들 생활이 이제 엉망이 됐죠. 그렇죠. 예. 규칙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예, 네. 예. 그래서 아이들 이제 뭐 수업을 이제 인터넷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근데 늦게 자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학교는 가서 이제 수업 참석을 해야 되는데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이제 출근하기 전에 인터넷 켜주고 출근 도장 찍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아이들은 그 앞에서 졸거나 자거나. 맞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저희 네네. 딸도 이제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처음에는 이제 줌 수업도 안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줌으로 화상 수업을 하면서 정말 세수도 안 하고 정말 예, 위에만 갈아입고 내복을 아래 입고 위에만 네네네. 갈아입고 수업을 하고 정말 늦게까지 자다가 그런 네. 경우들이 참 많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들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리듬이 다 깨지다 보니까요. 건강에 빨간불이 그 신호등이 켜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규칙적이지 않은 생활 이런 네네. 것들이 건강에 좋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또 이 성장 클리닉 아무래도 아이들의 키 성장에 굉장히 많은 부모들이 또 예민하시잖아요. 이게 혹시라도 이런 그 불규칙한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성장 클리닉에 어린이 환자들이 북새통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 교수님 어때요? 요즘에 좀 환자들이 많이 늘었나요? 네. 네, 요즘에 그 성장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주로 비만 그리고 사춘기가 빨리 진행해서 혹은 또래보다 작은 키가 걱정되어 오시게 되는데요. 네. 이제 진료를 받고 표준 범위에 속하면 그냥 잘 자라는지 그냥 정기 추적 관찰을 하면 되는데 그래도 그중 일부는 성족숙증이나 저신장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이제 생기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어쨌든 간에 좀
걱정이 되다 보니 성장 클리닉에 방문하는 경우도 늘고 이제 뭐 성장 체크 기본적인 체크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뭐 성조숙증이나 네. 뭐 이런 비만이나 이런 경우에 진단을 받으면 또 치료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좀 규칙적으로 아이들이 생활하는 거에 네, 얼마나 네. 이 건강에 중요한지 예, 같은 예. 시간 밥을 먹고 또 같은 시간 잠을 자고 이런 음. 것들이 건강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이제 미칠지 사실은 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우리가 건강하면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음. 꼭 생각해야 될 게 음. 우리가 정서적인 건강도 생각해줘야 그렇죠. 되는데 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요 음. 정서적으로 불안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사실은 이제 보면 공황도 많고 또 네거티브하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서도 야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학교 생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직장 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늦게 자도 해야 될 일들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또 일찍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데 베스트 컨디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꾸 뭐 일도 금방 해야 될 것도 자꾸 반복해서 하게 되고 잘 잊어버린다든지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규칙적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우리가 특히 이제 청소년들에서 맨날 2시, 3시에 자서 걱정하는 부모님들 많은데 네. 그 특히 남자 청소년들한테서는 이제 대학 들어가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이 군대를 가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10시에 자야 되거든요. 그렇죠. 빨리 일어나야 되고. 예, 그러면 그때 건강이 제일 좋아진다는 는 얘기를 많이 하죠. 실제로 그런 체험을 스스로들 많이 맞아요.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칙적으로 생활하지 않으면 여러 컨디션이 나빠지는데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까지 진짜 네네. 저희도 생각해 보면 뭐 그 연휴라든지 네. 뭐 이럴 때 경험을 하거든요. 너무 뭐 늦게까지 드라마 막 몰아서 보고 늦게 자고 다음 날 또 늦게 일어나고 그러면 기분이 썩 좋지 않은데 네네. 뭐 진짜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의 기본인 것 같네요. 자, 먼저 이제 최 교수님이 이 소아수면, 사실 국내에 이 소아수면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워낙 또 유명하신 소아수면 전문가신데, 좀 궁금한 점을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면, 이 도대체 어린이들 하루에 네. 몇 시간을 자야지 제대로 네. 자는 건지, 권장 네네. 수면 시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어린이들 하면 발달 단계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른들은 보통 어른부터 얘기하자면은 6시간 반 내지 뭐 7시간 반 정도 네. 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까지도 대개 필요한 적정 수면 시간은 8시간 한 반 정도는 되거든요. 엄청 많죠. 그러네요. 네. 고등학교 이제 학생들이 와가지고 잠 좀 더 재우세요라고 이제 엄마들께 말씀드리면 막 화를 내세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희 병원에 저희 이제 학교가 그 의학 전문 대학원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대학원들까지 학생들까지도 쭉 늘 수면 패턴을 이제 점검을 해서 주기도 하는데 네. 그 친구들이 방학 때는요 9시간을 넘게 자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그렇죠. 그래서 처음엔 본인들도 못 믿다가 아 진짜 이 정도 우리가 수면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9시간, 예, 그 중고등학교 때는 아무리 못 자도 8시간은 자야 된다. 사실 그것도 모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30분 정도 더 자고 덜 자는 거에 따라서 네.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중력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틀려집니다. 그렇구나. 한 예, 8시간 반 정도는 그렇게 잘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특히 예. 초등학생들은 이 정도는 꼭 좀 물론입니다. 9시간까지도 저는 그래서 잠을 무조건 많이 자면 좋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그러면 합니다. 학교를 보통 8시 반에 가니까 네. 적어도 10시 반 이때는 꼭 잠에 들어야 네,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산을 역으로 해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 예, 그러니까 뭐 유치원이라든지 그 전에는요, 사실은 9시 전에 자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잠을 자더라도 9시 전에 자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발달 상황이라든지 정서적인 안정성 같은 게 훨씬 더 좋고요. 특별히 더 작은 우리 3살 미만의 아기들은 100% 9시 이전에 자야지만
실질적인 잠자는 시간 자체도 늘어납니다. 맞아요. 네. 3살 미만 어린애들은 9시 이전. 네, 네. 그럼 뭐 그러니까 저기 학령기 전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9시 이전에 예, 자는- 학령기 이전의 아이들도 가능하면 늦어도 9시부터 자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근데 가정마다 수면 너무 시간이 상황이 다르죠. 예, 많이 달라요. 엄마가 늦게 또 맞아요. 퇴근하는 맞벌이 집은 부부. 애들이 또 엄마 기다리느라고 늦고 또 가정마다 또 일찍 좀 자는 집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늦게 자는 집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자기의 그 아이의 이 잠자는 시간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가족은 몇 시부터는 불을 끄고 잔다라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가족 수면 시간이 그러니까 있어야 저도 됩니다. 이제 뭐 애를 키우면서 사실 드라마 재밌는 게 10시부터 이제 하거든요. 네. 드라마를 네. 보면 꼭 잠을 안 자고 정말 예. 재우고 저는 보고 싶은데 안 자요. 엄마가 안 자면. 그렇죠. 그래서 드라마를 못 봐서 화 많이 났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가족도 노력을 해야지 아이의 예. 어떤 적정 수면을 지킬 수 있다라고 예, 예.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문제 수면. 그 정말 이 수면에 문제가 있다라는 네, 네.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건지 교수님 좀 명쾌하게 설명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거는요. 우리가 이제 낮잠 아이들이 많이 자잖아요. 네. 혹시 며칠 언제까지 낮잠을 자면 정상일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뭐 저기 6살? 6살? 네. 그래도 여섯 뭐 역시 5살, 6살. 또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애를 키웠다 보니 네네. 그때 이후에 안 잤던 것 같아요. 아, 네, 네네.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요, 만 4살까지는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5살이 지나서도 애가 계속 수시로 자야 되고 매일 자야 된다. 그러면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얘의 전체 수면 시간이 작다라는 거고요. 아, 낮잠 자는 게 만 5세 이상에선 좋은 네네. 게 아니네요. 예, 예. 오. 그래서 보통 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네. 뭐 낮잠 잘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요. 만 4살이 지나면 거의 없어지기 시작하고 5살 이상인데도 낮잠을 잔다. 그런데 아이를 봤더니 애가 충분히 9시간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낮잠을 잔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수면의 질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깊은 잠을 못 네네네. 잤던 거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 그러네요. 만 네네. 5세 이상은 원래 낮잠을 안 자야 되는데 네네. 아이가 낮잠을 잔다면 밤에 제대로 된 깊은 수면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 교수님 근데 긴 말씀이시고요. 잠을 잔다면 이게 질이 나쁘구나. 아니면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얘가 지금 몇 시간을 자고 있지? 라고. 그렇구나. 예. 그런 걸 꼭 체크를 네.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잠을 좀 깊게 못 자는 게 사실 네. 어른들도 잠을 네. 설치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든데 그렇죠. 이런 어린이들, 잠을 깊게 네. 못 자는 어린이들이 성장에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어때요? 이렇게 깊게 못 자는 아이들의 문제점 어떤 게 예,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에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정말로 심한 아기들은 그 폐성 고혈압도 오기도 하고 예, 고혈압. 전체 고혈압도 오기도 하는데요. 네. 그건 진짜 아기들한테서는 뭐 많지는 않지만 수면 무호흡증에서 그럴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애가 맨날 입을 벌리고 자고 저기 칫솔질을 열심히 했는데도 입에서 맨날 냄새가 난다. 네. 예, 그거는 입을 벌려 가지고 구강 내에 유해 세균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입에서 냄새가 나지, 분취가 나지 한다면 아이가 입을 벌리고 자는지 그런 것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이 네. 밤에 자다가 왜 이제 너무 많이 같은 시간에 울거나 괜히 네, 깨어서 갑자기 깨서. 돌아다니거나 하는 그런 야경증 증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야경증 증상도 대개는 이제 가족력이 있긴 하고 나중에 나이 먹으면 많이 좋아지긴 하는데요. 가장 큰 원인이 편도라든지 아데노이드 우리 그 목에 있는 면역 조직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게 원래 필요한 조직인데 지나치게 커지다 보니까 숨을 자꾸 막는 거예요. 우리 뇌는 숨을 못 쉬면은 일어나야지 본인이 뇌가 사니까 네. 계속 본인을 깨우거든요. 그래서 각성 자극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수면이 아주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중간중간 계속 깨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제일 많은 문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드물기는 하지만 우리 그 기면증처럼 그거는 대개는 이제
초등학교 지나서 중학생 때부터 많이들 나오기 음. 시작하는데요. 많이 자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늘상 피곤하고 힘들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너무 오래 자는 그런 병이 아닐까?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여기 이제 시청자 질문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면요. ZKS 로님께서 목류병은 왜 생기는 건지 네네. 예. 이 질문 주셨어요, 네, 교수님. 목류병이나 야경증이나 사실은 거의 같은 병입니다. 네. 야경증은 조금 더 어린 나이에서 이제 일어나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꿈 수면하고 꿈이 아닌 수면, 넌렘 수면이라는 수면이 있는데 그게 제일 깊은 수면이거든요. 네. 깊은 수면 중에 어떤 깨는 자극, 그러니까 뭐 숨이 막힌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그 뭐 사지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 하지불안 증후군에서 나오는 사지 운동 증후군이라고 있거든요. 발이 툭툭 튀면서 그거에 자극에 의해서 스스로 깨는 건데요.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이 깊은 수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뇌가 몽땅 깨는 게 아니에요. 뇌가 반만 깨요. 희한하게 앞에 전두엽 쪽은 자고 있는데 그 운동신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감정 영역을 다루는 데에는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런 일을 참 네. 보기가 어려운데 자금 중간에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가 일어나서 발이 땅에 닿으면은 막 움직이기도 하고 딴 데 가기도 하는데 실제 우리가 수면다운 검사를 해서 보면은 아기는 자고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근데 내가 이런 게 밤만 깨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주 생기면은 어떤 자극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 자극을 일으키는 그 원인을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뭐 편도 아데노이드가 굉장히 크다 하면 그거를 제거해 준다든지 비염이 심하다 그러면 비염 치료를 한다든지 예, 그렇게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그 교수님, 그 소화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여러 이제 문제들, 애가 이제 잠을 깊게 못 자고 그다음에 자주 이제 낮잠을 너무 나이가 만 5세 이상이면 낮잠을 자고 뭐 야경증, 목류병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병원에 가봐야 되나요? 언제 이런 소화 수면 문제를 의심하고 병원을 가봐야 하는 건지. 좋은 질문이신데요. 만약에 아이가 이것 때문에 특히 이제 학령기 이전의 아이들은 밤에 수면이 부족하거나 깊은 잠을 못 자잖아요. 네. 그러면 산만해져요. 예,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사춘기 이후나 학령기에서 좀 고학년기 이후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 졸립잖아요. 맞아요. 졸리고 힘든데 그 학령기 미만의 그런 우리 유치원 연령이라든지 그 밑에 4살, 5살 애들은 굉장히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애가 산만해지고 또 뭐 짜증도 잘 내고 밥도 잘 안 먹고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애는 잠을 잘 때 이렇게 바로 똑바로 못 누워서 자고요. 입도 벌리고 자고 코도 골고 내지는 잠들면서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상기도 쪽이 이렇게 좁아져서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 빨대로 뭐 이렇게 빨아먹으려면 힘이 들죠. 맞아요. 예. 그것처럼 숨 쉬는 것도 힘이 들어서 우리가 열이 많아서 땀이 난다라기보다는 그 필요한 양의 산소를 공급하려면은 힘껏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우리 막 운동하면 땀 나잖아요. 네. 근데 자면서 쉬지를 못하고 애가 땀을 나게끔 사실은 숨을 쉬는 거거든요. 소리도 거칠고 예, 그럴 때는 병원을 꼭 오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자, 이제는 소아 성장 부분 정 교수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좀 이게 우리 항상 키우면서 우리 애가 잘 크고 있나 이게 뭐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잘 크고 있다고 안심해도 되는 경우,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의심할 만한 경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언제인지. 일단 항상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같은 연령, 같은 성별 또래 한 100명 중에서 키 순서가 3번 이내인 경우를 저신장이라고 하는데요. 3번 이상인 경우에 그냥 조금 작은 키는 보통 경과를 좀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연간 성장 속도가 중요한데 네. 1년에 4cm 미만으로 자란다면 혹시 성장 장애인가 하게 의심하게 되므로 이때는 병원에 한번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3번 그 100명 기준인 네. 거죠. 그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요즘 애들이 한 반에 20명 정도밖에 그쵸. 안 돼서 네. 그렇다고 하면은 뭐 1번 정도 이제 보통은 되는 네, 1번, 그런 2번 애들이 친구들. 1, 2번 친구들이나 또 연간 4cm 이거는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검사도 하고 하니까 네. 4cm 미만으로 자라고 있으면 애가 잘 안 크고 있는 거라고 하니까 그때는 꼭 병원에 내원을 해서 제대로 된 성장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네요. 또 요즘에 이게 부쩍 애들이 살찐 애들이 정말 많아요. 아까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불규칙한 생활이나 아니면 집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살이 찌면 정말 성장이 빨라지는 성조숙증이나 이런 게 잘 생기는 건지 어때요? 무슨 비만하고 성조숙증? 일단 성조숙증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성조숙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선 성조숙증은 여아에서 만 8세 이전의 유방 발달, 그리고 네. 남아에서는 만 9세 이전의 고환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뇌에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성선축이 활성화된 진성조숙 아니면 그렇지 않은 가성조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진성이냐 가성이냐에 따라서 원인이 조금 다른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비만은 사춘기를 조금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뭐 비만하다고 뭐 100% 모두 성조숙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항상 주의는 해야 돼요. 근데 마른 애들도 보니까 올 네. 수도 있더라고요. 꼭 그렇게 이렇게 정말 절대적인 요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뚱뚱하다고 성조숙증이 오는 건 아니고 네. 아까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여아 같은 경우에는 만 8세 이하의 미만일 때 네, 비만일 만 때 8세 이전에 네. 유방이 발달하고 남아 같은 경우에는 만 9세 이전에 고환의 크기가 커지는 그런 남자애들이 증상이 있다면 1년 정도 보통 사춘기 진행이 느리게 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런 경우에는 판단합니다. 성조숙증을 의심을 해봐야 돼. 근데 교수님 어쨌든 간에 아이가 좀 뚱뚱하면은 살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성조숙증도 그죠? 일단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게 네. 좋죠. 네. 왜냐면은 이제 애가 좀 살찌면 키 안 클까봐 사실 그것 때문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영향이 있긴 있나요? 그 살찌면 키가 잘 안 큰다. 옛날에는 네. 다 키로 간다. 맞아요. 막 이제 그래서 막 먹였는데 옛날에는 근데 이게 또 반대가 되다 보니까 살 좀만 찌면 키 안 커서 큰일이다고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때요, 교수님?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영양 상태가 안 좋고 좀 이제 사는 게 먼저였을 때는 많이 이렇게 영양 상태가 부족했을 때는 무조건 잘 먹이면 큰다 맞아요.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반대로 비만, 소아 청소년 당뇨 이런 이제 질환들도 늘면서 적정 체중 유지하는 게 좋고 또 일정 체지방량의 일정 이상이 되면 또 이제 이게 또 조숙을 촉진하나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항상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게 좋습니다. 어쨌든 그 교수님 여기 시청자 질문을 좀 드리면 최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교수님 저는 이유영 시청자님께서 저는 13살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인데요. 여학생이 직접 보냈네요. 키가 150이라서 고민입니다. 수면을 많이 할수록 키 성장에 도움이 되나요? 중학교 1학년생 잠을 많이 잘수록 키 성장에 도움이 되고. 근데 이제 뭐 중학교 1학년이라도 실제로 우리 이제 발달이 2차 성징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이고요. 그런 거는 좀 봐야 되겠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시간에 수면을 이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장에. 예.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결정적인 거는 우리 뭐 정 교수님이 더 잘 아시지만은 엄마 아빠 키도 또 많이 관련이 있고요. 저는 이제 수면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물리적인 키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키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정말. 예, 마음의 키와 맞아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큰 그릇으로 자라나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교수님이 이제 수면하고 어떤 정서적인 부분하고 되게 네.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잠을 푹 자야지 성격도 좋아지고 밝아지고 모든 매사에 좀 적극적으로 변하고 그죠. 그래서 키가 작다고 우리가 뭐 어떤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의 키, 그 다음에 지혜의 키, 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맞나요? 그럼요. 네, 그 정 교수님 10살 김혜숙 시청자님께서 질문 주는데 10살 남아있는데 우유도 일절 먹지 않고 우유 싫어하는 애들 많거든요. 또 우유 이꼴 키래서 보편적으로 입이 좀 짧은 편이라 걱정인데 요즘에 이제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제 영양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도움이 될까요? 우유도 안 먹는 요즘에는 영양제가 시중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유 한 2-3컵 정도, 비타민 D가 우유에는 많이 들어있으니까 칼슘이랑 네. 우유 한 2-3컵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2-3컵이요? 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양제는 그냥 적정하게 그냥 기본적인 뭐 비타민 D, 칼슘 이 정도 충족하는 정도로 드시면 되지 너무 이렇게 뭐 과용해서 믿거나 그렇게 신뢰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요즘 아이들이 하도 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비타민 D 결핍이 많아서 맞아요. 뭐 저도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비타민 D 처방을 받았거든요. 근데 비타민 D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장이나 이런데 교수님? 영양이. 중요하고요. 비타민 D는 적정 레벨로 유지돼야지 성장에도 훨씬 도움이 되고 특히 요즘에는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서 비타민 D는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많이 예. 비타민 D 부족한 사람도 많다고. 예,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비타민 D가 떨어지면은 밤에 또 수면 자체도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네. 우리 비타민 D는 원래 뭐 먹어서도 또 이제 우리가 보충이 되지만은 원래 만들어지기는 피부에서 네, 만들어지는 햇빛을 햇빛을 합성해서. 보면서. 근데 요즘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햇빛 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점차 적어지고 실내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비타민 D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한 번씩 검사도 해주시면 좋고 또 모자라다면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네, 하고 비타민 D를 더 좋은 거는 나가 노는 거고. 그러니까요. 네, 햇빛을 네. 볼 기회가 좀 있으면 예. 비타민 D 걱정 안 해도 될 텐데. 네, 정 교수님 또 질문을 제가 드리면 이 아이 성장이 좀 고민이 돼서 이때는 좀 병원을 가보는 게 좋다. 네. 언제쯤 병원에 좀 가보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이제 연간 성장 속도 1년에 한 4cm도 자라지 않는 경우 네. 혹은 이제 또래 친구들보다 10cm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10cm. 네. 네. 그리고 키는 작은데 사춘기가 또래보다 빠른 것 같다 이럴 때는 내원에서 진찰을 한번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구나. 교수님 이제 병원에 가면은 뭐 이제 여러 검사들을 해서 제대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교수님?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 병원에서 정말 어떻게 이런 소아 성장과 수면을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제가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소아 수면 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언제고 병원에 가면 뭐 어떤 검사 또 어떤 치료를 시행하는지 좀 말씀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몇 가지 진단에 따라서 그 치료의 방법이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요. 네. 그 아이들한테서도 그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네. 어른들처럼 완전히 무호흡이 심하고 다시 숨 쉬고 그러는 양상은 아니지만은 네. 예, 꾸준하게 숨을 잘 못 쉬고 그러면서 자주자주 깨고 이두 갈기도 하고 또 수면 무호흡증이 이제 아이들이요 늦게 자다 보니까 늦게 먹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고 많이 먹다 보니까 살도 찌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쪽이 더 또 좁아지면서 살찌면 예, 그렇죠. 살찌면서 그러면서 또 심해지고 예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은 수면 다운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룻밤 입원해가지고 저녁부터 아이도 하는군요. 예, 아이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호흡, 저호흡 지수라는 거를 우리가 구합니다. 그래서 그게 중등도 이상으로 우리가 올라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편도를 예, 절제하는. 편도 절제하기도 하고. 근데 편도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 코가 상당히 좁고 네. 그 다음에 입천장이 아주 높은 경우 그런 경우는 비강이 작은 문제거든요. 근데 사춘기 이전에는 우리 입천장을 우리 교정치과에서 조금 늘려줘요. 요렇게 된 거를 약간 예, 넓게. 그러면 이제 천장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비강이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숨을 훨씬 더 잘 쉬게 되고 이갈이 하던 경우들도 많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단 이거는 수면 무호흡이 있을 때의 네, 그렇죠. 이야기고요. 또 아이들한테서 사실은 이제 더 어린 영아들한테서는 손 타가지고 못 자는 그런 애기들도 많이 맞아요. 있어요. 꼭 예. 안아서 예, 재워야 안아서 되고. 뭐 재운다, 뭐 우리 등에 센서가 있다, 뭐 맞아. 예, 그거는
정상적으로 사실은 우리 수면 중에는 수면 사이클이 한 6번에서 7번, 8번 정도 반복이 되거든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로. 근데 그때마다 원래 이제 꿈 수면이 한 번 있고 깨요. 그 전후로 반드시 깨는데 스스로 잔 아이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뒹굴뒹굴 하다 자던 아이들은 그 순간에 깨도 그냥 원래 이렇게 자는 거지 하고 그냥 뒹굴뒹굴 하다 자거든요. 근데 꼭 엄마나 할머니 품에서 아니면 아빠 품에서 이렇게 흔들어서 재우던 애는 맞아요. 그때 깨면은 손 탄다고 하죠, 진짜. 나 일어났는데 왜 나를 안 흔들고 있어? 울죠 또. 예, 그래서 그게 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수면의 조건이 돼서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전까지는 애가 계속 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 그런 수면 훈련을 또 훈련을 예, 통해서 예. 그럼 훈련 뭐 냅둬야 되나요? 울든지 말든지. 그래서 손탄 저는 애들. 보통 한 3일은 울려야 된다. 아.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다 맨날 이제 진짜 부부싸움 하고 예, 사실 뭐 이렇게 부부 싸움도 하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그 아기 키워주는 네. 이제 조부모님들이 점점 많아지시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아기가 울면 너무나 이게 마음이 안쓰러워가지고 잘 못하시더라고요. 못하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제 수면 클리닉으로 다 불러 모아서 온 가족을 불러 모아서 이게 이렇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그렇구나. 드리고 훈련을 그렇게 하기도 하면은 합니다. 좀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성장 부분. 아이가 이제 성장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와 치료를 좀 구체적으로 하는지 말씀 좀 네.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정확한 키를 측정을 해서 표준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혹시 빠르진 않나 이런 사춘기 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성장판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골연령을 측정해 봅니다. 네, 정말 성장 장애가 의심될 경우는 혹시라도 성장에 방해되는 요인이 있는지 빈혈이나 갑상선, 성장 호르몬, 영양 상태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체열 검사를 진행하고 성장 호르몬 결핍이 있는 경우는 성장 호르몬 치료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조숙증, 성조숙증이 의심되고 네. 성조숙증. 네, 사춘기가 빠르게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호르몬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 검사에서 진성 성조숙으로 진단될 경우는 또 사춘기 지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교수님 진성이라는 건 진짜 성조숙증이라는 거죠? 네, 이제 뇌에서 정말 신호를 보내는 진성 성조숙. 그렇구나. 네. 그러면 어쨌든 크게는 이제 성장판 엑스레이로 성장판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빈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영양 상태 확인하고 네. 호르몬, 성장 호르몬 네. 까지 보는 거고 성조숙증은 아까 성호르몬을 보는 거예요, 교수님? 비슷한데요. 일단 골연령을 측정해서 이제 키가 작은데 골연령이 어리고 성장 속도가 정상이고 그러면 좀 늦게 자랄, 좀 나중에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기도 하고요. 반대로 키가 작고 사춘기도 빠르고 그런데 골연령까지 너무 진행돼 있다. 그러면 키가 클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피 검사까지 하고 치료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교수님 여기 시청자 질문 한번 드리고 가면요. HJ님께서 유치원생 여아인데 통통한 편이라 성조숙증이 염려된대요. 그럼 진짜 어린애들 조금 통통하면 벌써부터 걱정하거든요. 네. 이런데 미리 병원에 검사를 좀 받고 네. 조금 예방을 한다든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 질문 네. 주셨습니다. 요즘에 걱정돼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네. 성조숙증 워낙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는 아주 일부예요. 먼저 이제 좀 통통한 유치원생 친구가 오면 정말 키 몸무게가 표준 범위에서 어느 정도에 속하는지 보게 되고 이제 골연령이 정상이다. 자기 나이랑 일치한다. 그리고 유방 발달이 없다. 그냥 살이다. 촉진을 했는데 유선 조직이 아니고 그냥 살이다. 그러면 그냥 잘 자라는지 혹시 뼈나이 진행하지 않는지 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 추적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골연령이 뭐 1년 이상, 2년 이상 앞서 있다거나 정말 유방 같다 모양이 그러면은 체열로 호르몬 검사까지는 유치원생도? 네. 아 그렇구나. 요즘 애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교수님이 뭐 조치를 취할 건 없잖아요. 보통은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지금 유치원인데 너무 성장도 빠른 것 같고 좀 뚱뚱한 것 같은데 성조숙증으로 안 가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뭐 방법 같은 특별히 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적정 체중 관리하고 요즘에
그런 환경 호르몬 노출 같은 것도 좀 줄이고 환경호르몬, 네. 네, 운동 많이 하고 햇빛 많이 쬐고 네, 그런 기본적인 것들 하면서 그 사춘기 진행 속도가 빠르게 가지 않는지 정도 정기 체크하는 것은 권장하게 됩니다. 그 정기 체크하고 그다음에 아까 환경 호르몬의 좀 노출을 생활 속에 좀 줄이는 네. 방향으로 교수님 이제 그 최 교수님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수면 치료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좀 네. 효과가 있죠? 아까, 그럼요. 아까 넓히기도 하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예. 수면 훈련도 시켜서 하는 네, 것들이 네. 예. 좀 환자 사례 뭐 생각나는 건 아니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지 좀 말씀 좀 실제로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심한 그 환자일수록 드라마틱한 그런 체인지가 있는데요. 네. 제 경우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환자들 예를 좀 들어보자면 네. 아이가 조금 너무 그 지능도 낮은 것 같다. 네. 그리고 학교 공부는 전혀 되지 않는다. 지금 한 6학년 정도인데 글씨를 제대로 못 읽는다. 근데 와서 봤더니 이 아이가 앉아서 자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앉아서. 그래서 왜 앉아서 자는가 봤더니 안쪽에 구조가 조금 걔는 이상해가지고 실제로 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예, 네. 그래서 걔는 뭐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양압기 치료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예, 어른들도 코에다가 많이 어른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도 뭐 드물게 좀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친구 양압기를 이제 시행을 하고 나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 다음엔 애가 글씨를 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낮에 졸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정상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예 그런 케이스들도 그건 아주 드문 그렇구나. 얘기지만 네. 예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네.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하지불안 증후군은 우리 몸에서 뇌에서 도파민의 그런 패스웨이에 그러니까 뭐 기전에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왜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 왜 다리 덜덜덜덜 떠는 사람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해요. 다리에 아주 이상한 불쾌한 느낌이라든지 뭐 전기가 온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벌레가 기어간다라고 맞아요. 잘 때 벌레가 기어간다는. 예, 그래서 계속 주물러라. 주물러 주질 않으면은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해서. 그렇게 특히 언제 심해지냐 하면 잠자기 전에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근데 물론 오랫동안 뭐 차를 타고 간다든지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 수면에 굉장히 잠드는데도 힘들고 중간에 깼을 때도 또 그런 증상들이 오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제 이런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들한테서는 혈청에 혈액 속에 저장철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철분이. 예, 네. 철분만 보충해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아이들 연령에 있어서는. 근데 이게 가족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으면 반드시 엄마 쪽이나 아빠 쪽에 있어요. 뒤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같이 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있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이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는 아이들한테서 그 산만한 거, ADHD 비슷한 증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얘가 산만해요 한다면은 이게 정신적인 문제구나라고 생각해서 그쪽만 우리가 이렇게 막 볼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수면이 어떤지 예, 그런 것도 그건 잘 정말 좋은 팁이에요. 예, 너무 애들 봐주셔야 산만한 애들 됩니다. 많고 ADHD 걱정은 정말 많이 네네네. 하거든요, 엄마들이. 예. 수면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면은 꼭 체크를 네네.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 교수님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성장 치료하면 호르몬제 엄마들 네. 사이에서도 뭐 성장 호르몬이다 아니면 성 호르몬 억제 호르몬이다 해서 호르몬 치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호르몬이란 단어만 들어도 뭔가 되게 무섭거든요. 걱정되죠. 네. 우리 애한테 이런 걸 맞춰도 되는 건지 이 안전성 이 괜찮은 건지 또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맞기는 맞아야 되겠죠, 교수님? 네. 네, 그래서 저희 권장하는 경우는 정말 꼭 필요할 때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 호르몬 치료는 성장 호르몬 결핍이 있을 때 혹은 뭐 터너 증후군, 만성 신부전 이렇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치료 권장을 하고 이런 치료 기준이 아닌데 걱정돼서 치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경미한 두통, 주사 부위 가려움, 일시적 혈당 상승 이런 것들은 보고된 바가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주치 전문의하고 상의하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 선생님 그 성조숙 중에 쓰는 성호르몬 억제 주사는 어때요? 네, 사춘기 지원 치료를 하는 경우도 주사 부위에 이제 염증, 그리고 부종, 그리고 전신 반응 좀 오는 경우, 열감, 두통이 보고된 바가 있어서 그것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진성 성조숙을 치료하지 않은 경우는 문헌마다 좀 다르지만 초경이 너무 빨라져서 네. 최종기 손실이 한 10cm까지도 보고된 바 있다 이런 논문들이 또 있기 10cm 가. 때문에 그래도 치료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너무 뼈 나이가 빨리 진행해 있거나 이미 초경을 해버렸거나 하면은 치료가 좀 효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또 중요합니다. 교수님 그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 결핍이 없어도 네. 그 요즘에 뭐 실비로 해서 막 맞추는 엄마들도 네. 많이 있고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실제로 그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애가 네. 최종기가 커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치료는 어때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권장하지는 않는데 네. 본인이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본인이 너무 희망하는 경우, 사춘기가 너무 빨라서 좀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을 보조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인 치료 기준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이제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지 6개월에 한 번씩 꼭 뭐 체열 검사로 빈혈, 갑상선, 성장 호르몬 꼭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안전하게 치료를 꼭 해야 되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시청자 질문을 좀 드리면요. 여기 또 재밌는 질문이네요. HJ님께서 유치원 여아인데 또래보다 오히려 키가 너무 커서 이 최종 키가 너무 클까 봐 걱정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 네. 경우에도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또 너무 커도 네. 그것도 사실 그렇게 예쁘진 않으니까 맞아요. 어때요, 교수님? 네,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인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너무 큰 키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여학생인데 뭐 180이 넘을 것 같다던가 네. 뭐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지금 나이에서는 사실 치료는 잘 안 하고 또 초경이 일찍 오면 생각보다 일찍 성장판이 닫혀서 그렇게까지 크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 중학생인데도 성장판이 어리고 정말 이제 클 수 있는 자녀 키가 많다. 정말 180이 넘을 것 같다. 3% 이상으로 이렇게 너무 클 것 같다. 그러면 뭐 드물게는 호르몬제를 써서 다치게 성장판을 빨리 다치게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너무 클 것 같으면은 또 드물게 성장판을 또 다치게 하는 그런 치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질문을 드리면 요즘 마스크를 맞아요. 1학년 5반 시청자님께서 요즘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항상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약간 찜찜한 마음도 있거든요. 운동을 해야 되라고 해서 시키긴 하는데 태권도도 보내고 하는데 이렇게 운동을 해도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건지 두 분 다 그냥 마스크 쓴 상태에서 운동해도 괜찮나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죠. 뭐. 맞아요. 네.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네네. 네. 예. 물론 이제 실내에서 하는 그런 운동은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게 실내에서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야외에서라든지 운동장에서 뭐 간격이 널리 있을 때는 저는 꼭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있나. 그죠. 네네. 조금 그런 이렇게 생각이 살짝 내리고 듭니다. 애들 햇볕도 좀 네네, 보고 이렇게 네. 좀 자유롭게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사실. 네. 보기에 안쓰러워서 그렇지 오히려 꼬마들은 마스크 굉장히 잘하고 있고 생각보다 불편한 걸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네. 그렇구나. 네. 그 교수님 이제 좀 생활습관면 아이들 생활습관면 어린이들의 최 교수님 어린이들의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지켜야 될 생활습관 네.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아이만 잘 지켜라. 나는 드라마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 굉장히 좀 곤란해질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수면 시간이 있어야 된다. 정해진 시간. 다 같이 자는 거죠? 예, 다 자리에 같이 두는 자는 거. 거.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청소년들한테는 이제 핸드폰, SNS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점점 자는 시간이 음.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먹고 음. 그러다 보니까 또 살도 찌게 되고 늦게 일어나게 되고 이제 악순환으로 자꾸 변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는 겁니다. 아. 예, 그게 이제 그 주말이나 주중이나 할 것 없이 주말에도 1시간 이상 늦게 잔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몰아치기 잠을 잔다면은 그거는 주중에 잠이 부족한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주말에 몰아치기 잠을 자서 많이 자게 되면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월요일 날 뭐 학교를 간다든지 직장 갈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처럼 제1의 원칙은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정해놓는 거예요. 가족 수면 예, 시간 정해서 예. 같이 다 예, 잠에 예. 들고 예. 일어나는 시간도 항상 네. 일정하게. 예.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5살이 넘었는데도 계속 낮에 먹이었고 낮잠 자고. 예, 낮잠 자고 산만해지고 자꾸 뭔가 잊어버리고 또 숙제 잊어버리고 뭐 가방 잊어버리고 그런다 하면은 얘가 무슨 수면의 질이 나쁜가라고 해서 그 부분을 봐줘야 됩니다. 그렇게 봐주고. 교수님 그럼 주말에도 조금 더 자면 안 되나요? 아니요.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네, 1시간 아. 이내로요. 예, 그래서 우리 모자라는 그 수면의 빛이라고, 뎁트라고 보통 얘기를 네. 하는데 그게 이제 2시간 이상 그러면은 이건 1시간. 평소에 잠자는 시간이 이건 모자라는 거지.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통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예, 예. 교수님 그럼 운동이나 뭐 음식, 수면에 좋은 뭐 음식, 예. 그다음 운동 예, 이런 거 좀 예. 추천 좀 뭐 부탁드려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운동을 해도 오전에 사실은 햇볕을 보면서 하는 운동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데 정말 그 수면에 문제 없이 밤에 잘 자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새벽 운동하시는 분들이 제일 사실은 수면 건강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새벽에 근데 운동하니까. 아이들이 또 오전에 햇볕을 보면서 운동하기가 쉽지가 예. 않은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일상 그 생활 중에 특별히 우리 학교 교육에서 이 체육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동장에 나가서 노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네. 거는 굉장히 강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맞아요. 네. 우리가 학습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요. 햇볕을 보고 운동한 다음에 그 뒤에 한 2시간은 최대로 올라가거든요. 인지 기능이 집중력이 아주 좋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끈기력도 생기고 그래서 이 수면을 잘 할 수 있다는 거 좋은 수면을 한다는 거는요 어떤 것 뭐 공부라든지 아니면은 인성이라든지 품성이라든지를 키우는 제1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예. 계속 이제 최 교수님 강조하셨던 게 어떤 정서적인 부분, 이 소화 수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또 산만한 것도 얘가 혹시 수면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네. 점검을 좀 해보라고 또 팁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네. 뭐 얘는 원래 뭐 맨날 밤 2, 3시에 자고 12시에 일어나고 이건 못 고쳐요 하던 아이들도 군대에 가면 좋아지거든요. 그렇군요. 예, 뭐 애들을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거는 아닌데 네. 이게 말하자면 환경이 너무 중요하고. 훈련이라는 거죠. 수면은 자연스럽게 이 주기에 따라 찾아오는 거기도 하지만은요. 어떻게 훈련이 되느냐. 그러니까 생에서 나서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 받아야 될 훈련이 수면 훈련이에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 손 타지 않은 아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시키려면은 말하자면 협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집은 9시면 불 끄고 자는 거야 했을 때 애기들이 이제 아무래도 뭐 발달하고 뭐 그림책도 더 읽고 싶고 뭐 TV도 더 예, 보고 싶고. 뭐 더 보고 싶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모의 필요에 의해서 나도 드라마 봐야 되니까 오늘은 오케이 그렇게 되면 훈련이 안 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훈련이라는 면을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칙적으로 잠에 들게 하는 그게 네네.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엄마가 또 노력을 네네. 하는 엄마가 먼저 실천을 하긴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네. 규칙적으로 또 일어나게 하는 그런 수면 습관이 중요하고 교수님 음식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뭐 음식 같은 우유 같은 거 좀 도움이 될 수 좋습니다. 있습니다. 예, 사실은 뭐 거기에 있는 트리토판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이 세로토닌, 멜라토닌으로 쭉 가서 우리
실제로 잠을 자려고 그러면은 멜라토닌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이제 올라가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늦게 자는 우리 친구들 보면 12시가 넘어야지만 올라가요. 멜라토닌이? 예, 그러니까 그게 9시 정도에 최대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음식 같은 거 저녁에 너무 배고프지 않은 상태로 재워야 되겠고요. 한 가지 팁은요. 우리가 이 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뇌가 이게 낮인지 밤인지를 계속 구분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밤에 화나거나 이렇게 맨날 스마트폰 보고 보거나 노트북 보거나 게임하고 있으면은 뇌는 계속 지금이 낮이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멜라토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잠자기 전 한 2시간 전서부터는 그런 이 스마트폰 같은 거 자제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좋은 호텔에 가면은 되게 컴컴하고 좀 춥다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네. 그래서 추워야지만 잠이 와요 사실은. 그래요? 예. 와. 보통 우리가 왜 추면 너무 전기장판 엄청 켜고 네네. 자는데. 근데 이제 아기들은 더군다나 이 대사율이 좋아가지고 더우면 훨씬 못 자거든요. 맞아요. 네네. 저는 전기장판 켜고 이거를 덮고 네네. 자는데 애는 다 막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자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통 아주 좋은 호텔들은 굉장히 컴컴하고 바깥이 그 집안 온도, 방 온도가 한 23.5도밖에 안 돼요. 그게 사실 23.5도면은 이렇게 반팔 반바지 입고 있으면 좀 서늘하고 춥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온도, 중심 체온이 떨어져야지만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어머님들이 팁으로 우리 집 거실이나 방은 이렇게 이 정도로 해놓으면 좋겠다. 네네. 네,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김혜린님께서 시청자 운동보다 수면이 키 성장에 더 영향을 미치나요? 라고. 그런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둘 다 중요하고 네.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성장판도 자극이 되고요.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해야지 몸에서 성장 호르몬, 본인이 낼 수 있는 성장 호르몬이 또 잘 나오게 되는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수면이 정말 중요하기는 맞아요. 해요. 수면이 여러 예,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수면할 때 성장 호르몬이 쫙 나오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 조건은 하나도 안 만드는 거예요. 화나게 해놓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이때 잠을 더 자야 되지 않겠니? 뭐 그런 다음에 또 성장 호르몬 맞으러 다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게 뭐죠? 그러네요. 예. 사실은 우리가 깊은 수면을 충분히 할 때 성장 호르몬이 그 몸에서 자연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이거는 정말 매번 궁금한 질문 성장에 있어서 키는 유전이라고 하는데 이 후천적인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로 바뀔 수 있는 건지 어때요, 교수님? 그럼요. 키는 유전적인 부분, 네, 또 생활 습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모두 작용합니다. 그래서 노력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운동, 일찍 자는 습관, 올바른 수면 습관을 꼭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하 스마일 건강이라고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제안하는 바른 성장을 위한 5가지 개념이 하하 스마일. 하하 스마일 건강. 하하 네. 스마일 건강. 이 소아내분비 학회가 네. 주로 이제 키 성장 쪽 하는 분들이 많이 소속돼 있는 학회잖아요. 네, 교수님. 네. 5가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는 하루에 8시간 이상 푹 자기. 수면이 제일 먼저 나오네요, 교수님. 네, 네. 1번이 네. 8시간 네. 이상 푹 자기. 8시간 반인데요. 8시간. 9시간도 괜찮은데. 네. 그리고 30분 이상 운동하기. 운동하기가 두 번째. 네. 그리고 이것도 수면과 관계된 것 같아요.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그리고 30분 이상 햇빛 쐬기. 네. 그다음에 마지막이 하루 3끼 꼭 먹기. 하루 3끼 꼭 입니다. 먹기.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기본인데. 기본을 지키는 일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런 생활 습관을 잘 지키면 뭐 유전적으로 조금 작은 키라고 해도 네, 뭐 그럼, 충분히 더 상쇄해서 키가 더 클 수 있는 거죠? 예측키가 나오긴 하고 부모의 유전적 예측키도 나오고 뭐 뼈나 이 골연령을 대입해서 나오는 예측키도 나오는데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여기 질문이 또 있는데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임성은 시청자님께서 아이가 꿈을 많이 꾸는데 이 꿈 많이 꾸는 것이 숙면에 안 좋은가요?
혹시 이런 꿈이 키 성장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네. 예.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머리에다가 뇌파를 다 꽂고 수면 다운 검사를 해보면은요, 되게 꿈을 많이 꾼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나 네. 나는 꿈을 하나도 안 꿔 하는 친구들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이 꿔죠. 예. 기억을 못할 뿐인데 단지 한 가지는요, 이제 꿈을 많이 꾼다라는 거를 기억하면은 그게 수면의 깊이가 깊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아이가 그렇다면은 꿈을 너무 많이 꾼다고 하고 우리 아이 키 성장을 봤더니 1년에 뭐 4cm가 안 되고 뭐 그렇다 그러면은 얘 수면에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요 사실 하나 가지고만은 아니지만 이게 네. 되게 중요한 정보네요. 근데 아이들이 꿈을 꾸면은 조금 이제 말도 잘하고 그러면 항상 엄마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엄마 나 저녁에 이런 꿈 꿔서 저런 네, 꿈 꿨어 예, 이렇게 얘기를 예. 하는데 이게 꿈을 꼭 많이 꾸는 게 좋은 건 아니네요. 아니 근데 참. 꿈을 잘 꿔야지만 그게 또 우리 배웠던 지식이요. 꿈꾸는 수면 중에 이게 기억의 저장고로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깊은 수면도 중요하고 꿈은 새벽에 많이 꾸거든요. 네. 물론 이제 첫 주기 약 1시간 잠을 들고 나서 1시간 내지 2시간 사이에 꿈을 꾸기도 하는데 그때는 짧고요. 새벽으로 갈수록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꿈을 많이 꾼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네. 그게 본인이 꿈을 많이 꾼다라고 느끼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교수님, 그 질문은 뭐 또 마지막 또 질문이 하나 더 하고 가죠. 최민정님께서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는 시간이 있나요? 아까 뭐 12시에 늦게 나온 아이들도 있다고 했는데 적정한 이 수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네. 예. 다시 한번 정리를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보통 연령대에 따라 약간 달랐는데요. 연령대에 따라 틀리기는 한데요. 우리가 이제 성인 기준으로 보자면은요. 보통 우리가 권고하는 수면 시간이 11시부터 네. 자기 시작해서 7시까지입니다. 11시부터 7시. 네. 8시간 정도죠. 근데 아이들은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일찍. 그래서 멜라토닌이 이제 차츰 이제 올라가는 그 시간이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좀 빨라요? 빠른 것이죠. 그래서 학령기 이전에는 이제 9시 이전에 그래서 재워라. 늦어도 9시까지. 똑같은 7시간, 9시간을 자도요. 11시부터의 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멜라토닌도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그거는 어른들 얘기고요. 아이들은 적어도 학령기 이전에서는 9시 이전에 재우셔야 돼요. 학령기는요? 초등학생? 초등학생은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자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9시 반에 자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들도 11시 이전에 자야 됩니다. 11시 이전에? 이게 진짜 가족, 아까 이제 교수님 계속 강조한 게 가족이 모두 수면 시간을 갖게 해라. 다 끄고 자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9시 반에 잔다는 게 어른 입장에서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지 아이의 수면을 좋게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군대에서 10시에 다 자거든요. 그 청년들이. 맞아요. 훈련이. 훈련입니다. 교수님 그럼 깨어나는 건요? 깨어나는 거는 이제 그 연령에 따라서 좀씩 틀린 거죠. 그렇죠. 이제 어른들은 뭐 7시간 반 정도 그 이후에 11시에 뭐 잤으면은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시면 되겠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9시간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원 때 뭐 9시에 자가지고 6시에 일어나요 하는 그 원칙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 거예요. 그러네요. 9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도 한 9시간 자는 거네요. 네네. 그렇구나. 초등학생은 10시 전에 9시 반, 10시 이후 전에 자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실천을 해봐야겠네요. 진짜 오늘부터라도 당장. 알겠습니다. 그 두 분 어떻게 이제 코로나 시대에 아이 수면하고 그다음에 키 성장 고민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또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 한 명 한 명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꿈나무 어린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항상 응원합니다. 네.
교수님. 아, 네. 예.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매일의 리듬을 잘 타면은 그 잠자는 시간도 충분해질 수 있고요. 굉장히 편해지죠. 네. 그렇게 되면 그 정서적으로 안정도 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행동도 좋아져요. 네. 착해지고. 네. 그러면 식구들 사이에도 친구들 사이에도 인기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아, 예. 그릇이 넓어지니까 맞아요. 성격 예, 좋아지면. 예, 뭐. 성격도 좋아지고 음. 또 그 다음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학업 능력도 좋아지고 아. 그래서 이 아이들 수면은 가족의 전체 수면하고 관련이 있고요. 가족의 행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 행복한 가정을 음. 이렇게 꾸미시려면 기본적으로 아이들도 잘 자야 되고 나도 잘 자야 된다.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잠이 건강에도 보약이지만 행복한 삶에도 보약이네요, 네네. 진짜.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